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건 블랙홀이 아닙니다. 바로 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간도 시간도 물리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무 말이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우주가 바로 그 무에서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서 갑자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공간이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물질이 쏟아져 나왔어요. 대체 어떻게 없음에서 있음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 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세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왜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양자역학이 우주의 탄생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관여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건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이 원자 세계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완전히 새로운 물리 법칙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공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자보다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전자 같은 입자는 특정한 위치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확률로 퍼져 있고, 이걸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디 있는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1925년 독일의 젊은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 이상한 세계를 수학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가 발견한 건 불확정성 원리라는 충격적인 법칙이었죠. 이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그 입자의 속도는 더 불확실해지고, 반대로 속도를 정확히 알면 위치가 흐릿해지는데, 이건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근본적인 성질이에요. 더 놀라운 건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도 비슷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공요동이라는 현상인데, 완전히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에서도 에너지가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조차 실제로는 뭔가로 가득 차 있고, 가상 입자들이 찰나의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양자 진공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 이 요동이 우주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의 놀라운 추측이죠. 1973년 물리학자 에드워드 트라이어는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공 요동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합하면 엄청난 양이 되지만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음수값을 갖거든요. 만약 이 둘을 다 합쳤을 때 총합이 정확히 0이라면 우주는 에너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고, 이런 제로 에너지 요동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주는 무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양자 요동일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별과 은하는 결국 허무 위에 떠 있는 신기루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게 우주 탄생의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 요동이 일어난 공간 자체는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 여전히 남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양자역학은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고, 이건 고전 물리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야 했는데, 양자역학은 그 철벽 같은 인과율에 틈을 내버린 거예요. 우주가 탄생한 직후에도 양자역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건 인플레이션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1981년 물리학자 앨런 구스는 우주 초기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이론을 내놓았는데, 이걸 우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급격한 팽창은 아주 작은 양자 요동을 우주적 규모로 확대시켰고, 그 결과 우주 곳곳에 미세한 밀도 차이가 생겼거든요. 이 밀도 차이는 정말 작아서 10억 분의 1 수준이었지만
중력이 수억 년에 걸쳐 이 차이를 증폭시키면서 결국 별과 은하가 형성됐습니다. 즉,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모든 별과 은하는 138억 년 전 양자 요동이 남긴 흔적인 셈이고,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도 그 요동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양자 요동의 흔적은 지금도 관측할 수 있는데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이건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에서 처음으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간 순간의 잔광인데,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지만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온도 차이 패턴이 바로 양자 요동이 남긴 지문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패턴을 분석해서 우주의 나이와 구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양자 역학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하늘 전체에 새겨져 있는 셈이죠. 양자 역학은 우주의 시작뿐 아니라 별이 빛나는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태양이 왜 빛나는지 19세기까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당시 물리학자 켈빈 경은 태양이 그냥 뜨거운 가스 덩어리라면 기껏해야 수천만 년밖에 못 빛난다고 계산했어요.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수십억 년은 됐다고 주장했고, 이건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풀린 건 20세기에 핵융합이 발견되면서인데, 태양 중심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합쳐져서 헬륨이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핵융합이 고전 물리학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되는데 이건 핵융합이 일어나기엔 너무 낮은 온도거든요. 수소 원자핵, 그러니까 양성자들은 둘 다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잖아요. 1500만 도에서는 이 전기적 반발력을 뚫고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양자 역학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는데 발홍자 터널링이라는 현상 때문이에요. 양자 역학에서 입자는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도 확률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마치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요. 태양 중심의 양성자들은 이 양자 터널링 덕분에 전기적 반발력이라는 장벽을 뚫고 융합할 수 있고, 그래서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빛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태양의 따뜻함이 사실은 양자역학 덕분인 거예요. 양자역학 없이는 태양이 빛나지 못하고 지구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양자역학이 단순히 원자 세계의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별이 핵융합으로 빛나다가 죽을 때도 양자역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건 초신성 폭발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며 헬륨을 태우고, 헬륨을 다 태우면 탄소와 산소를 태우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이렇게 철까지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어서 별의 중심부가 갑자기 붕괴하는데, 이때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양자역학의 양력이라는 힘만 느끼는 유령 같은 입자인데, 보통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안 해서 일광년 두께의 납도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런데 붕괴하는 별의 중심부는 너무 밀도가 높아서 이런 중성미자들도 물질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이 별의 바깥층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 덕분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뿌려지는데, 여러분 몸의 탄소도 수십억 년 전 어떤 별이 폭발하면서 날린 원소예요.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별먼지가 우주로 퍼질 수 있었던 건 양자역학의 양력과 중성미자 덕분입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우주의 생명의 재료를 뿌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양자역학의 영향력은 우주의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좀 우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고 점점 차가워지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거든요. 우주 역사의 절반이 지난 지금 앞으로 태어날 별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수조 년이 지나면 모든 별이 연료를 다 쓰고 꺼질 텐데,
가장 오래 사는 별은 적색 외성이라는 아주 작은 별이에요. 이 별들은 연료를 아주 천천히 태워서 수조 년을 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도 다 꺼지고 우주는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별이 다 죽고 나면 뭐가 남느냐?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같은 죽은 별의 잔해가 남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도 양자 역학 때문이에요. 죽은 별은 중력에 의해 계속 압축되려고 하는데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가 이걸 막아주거든요. 전자나 중성자가 좁은 공간에 갇히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속도가 불확실해지면서 일종의 압력이 생기는데 이걸 축퇴압이라고 불러요. 이 양자 역학적 압력이 중력과 맞서서 별의 잔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지만 영원히 버티지는 못해요. 일부 이론에 따르면 양성자도 영원하지 않아서 10의 36승년 정도가 지나면 붕괴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별의 잔해를 이루던 물질도 결국 사라지고 우주에는 블랙홀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블랙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게 스티븐 호킹이 1970년대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에요. 블랙홀 주변의 양자 진공에서 요동이 일어나면 가상 입상이 생기는데 보통은 바로 사라지지만 블랙홀 경계면 근처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한 입자는 블랙홀로 빨려들고 다른 입자는 탈출할 수 있거든요. 탈출한 입자가 블랙홀의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가면서 블랙홀이 서서히 증발합니다. 이게 호킹 복사라는 현상인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긴 해요.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려면 10의 67승년이 걸리고 초대 질량 블랙홀은 10의 100승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블랙홀도 사라지고 우주에는 식어버린 광자와 입자들만 무한히 퍼져나가면서 완전한 어둠과 정막만 남게 될 겁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양자 역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세 세계의 법칙이 138억 년 우주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에서 우주를 태어나게 한 것도, 별을 빛나게 하는 것도, 생명의 재료를 우주에 뿌린 것도,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불빛을 꺼뜨리는 것도 모두 양자 역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볼 만한 주제가 있어요. 바로 우주 전체를 하나의 양자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양자 역학에서는 모든 입자의 상태를 파도 함수라는 수학적 도구로 기술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우주의 모든 입자를 포함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동 함수를 쓸 수 있거든요. 이 우주 파동 함수라는 개념은 정말 기묘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1950년대 휴 에버렛이라는 물리학자는 다세계 해석이라는 대담한 이론을 내놓았어요. 양자 역학에서 관측 전의 입자는 여러 상태가 중첩돼 있다가 관측하면 하나로 확정되잖아요. 에버렛은 실제로는 확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우주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수많은 평행 우주가 생겨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우주에서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됐을 수도 있고 어떤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도 있죠. 스티븐 호킹도 양자 역학으로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는데 짐 하틀과 함께 무경계 가설이라는 이론을 제안했어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에는 시간도 양자 역학적으로 흐릿해서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구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남극점에서 더 이상 남쪽이 없어지듯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순간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주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면 이전이라는 개념도 없으니까요. 물론 이런 이론들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양자 역학과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이 아직 없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하는데
이 이론과 양자역학은 수학적으로 호환이 안 됩니다.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이 이 둘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왔고,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중력 같은 후보들이 있지만 아직 어느 것도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만약 이 만물의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주가 정말로 무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블랙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주가 이전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은 우주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는 다중 우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우주가 완전한 무에서 양자 요동으로 튀어나온 거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건데, 그 답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양자역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주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공간도 실제로는 에너지로 들끓고 있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확률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견고한 현실은 수조계의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평균적인 환상이고, 그 아래에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기묘한 세계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기묘한 세계의 법칙이 별을 빛나게 하고, 은하를 만들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언젠가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데려갈 겁니다. 무에서 탄생해서 무로 돌아가는 우주, 그 긴 여정의 모든 순간에 양자역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적이기도 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양자 요동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신기루는 138억 년 동안 별을 만들고 생명을 키워왔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게 해줬습니다. 양자역학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이고, 우리는 그 실로 짜인 거대한 직물의 일부인 거죠.